2020년 코비드-19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엄청 핫하게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 백신을 만들고 있었던 셀트리온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삼성전자 공장, 삼성 SDI 공장, SK이노베이션 공장, LG전자, 셀트리온 회사는 헝가리에도 있잖아. 아, 그렇지. 이 기업들이 왜 헝가리에 있어요? 너가 시어스톡 한번 해볼래? 시아스톡. 시어스톡. 너가 한번 해봐. 아빠, 응?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헝가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한국 이미지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2019년에 헝가리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 정말? 응. 헝가리인들이 이를 알까?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아빠, 응? 작년에 한 유튜브를 보니까 헝가리가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유튜브가 있었어. 그거 헝가리인들이 알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럴 거야.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우리는 정직하게 객관적인 영상을 만들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정직하고 진실된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2020년에 대한민국을 가장 핫하게 했던 기업들이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LG화학, 셀트리온, 현대 기아 자동차들이었어. 이런 회사들이 다 헝가리에 있는 한국 회사들 아니야? 맞지? 모두 헝가리에 있는 한국 회사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헝가리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너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너 헝가리에서 아주 한국 기업으로서 잘 나가고 있는 제조업체들 아는 거 있니? 삼성전자 공장, 삼성 SDI 공장, SK이노베이션 공장. 더 있어? 더 있지. 한국 타이어 공장이 있어. 아마 유럽에서도 가장 큰 타이어 공장 중에 하나일 거야. 어마어마하게 크지. LG전자는 공장이 없는 거야? LG전자는 공장은 없고 판매법인이어서 주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동유럽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지. 동유럽에서도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헝가리에서 관리하고 있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코소보 다 헝가리에서 판매하고 관리하고 있지. 옛날에는 동유럽 전체를 헝가리에서 다 관리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각 나라마다 LG 법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런데 제조업체가 아닌 아주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야. 작년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핫하게 했던 그런 회사야. 셀트리온? 처음 듣는 회사인데. 너는 아마 처음 들을 거야. 한국 신문에마다 셀트리온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로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전 유럽 판매 전략을 위해서 바로 헝가리에 본사를 두고 있어. 내가 이전에 셀트리온 회사에 온 출장자를 가이드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셀트리온 회사에 직접 가보기도 했어. 아, 그렇구나. 삼성 SDI 공장은 1공장, 2공장이 지어져 있고 지금도 증축하고 있다고 하더라. SK이노베이션도 1공장, 2공장이 지어져 있고
이제 제3공장을 짓는다고 해.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지금은 헝가리에서는 직원을 뽑지 못해서 아주 난리야. 아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헝가리에 먼저 오면 아마 직장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코비드 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잘 나가고 있어. 내년부터 유럽은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발표를 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km를 달리는데 그 1km에서 1g 초과 배출량이 나오면 약 100유로 정도 벌금을 내. 100유로면 한국에서 13만 원 이상 되지. 2025년에는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거든. 그래서 유럽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비상에 걸린 거야. 빨리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아주 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 전기 배터리가 절실하게 된 거야. 한국 기업들이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들이 전기 배터리 생산에 가장 앞서고 있지. 한 발 빠른 거야. 아,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한국 배터리 생산자들이 잘 나가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왜 이런 큰 회사들이 유럽에서도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헝가리에 판매 본부를 두고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네.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겠네. 그렇지. 이유가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일 거야.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속하잖아.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지. 헝가리에 공장을 지으면 서유럽이나 동유럽으로 이 물류를 이동하기가 아주 편리해. 유럽의 중심이지. 그런데 슬로바키아에도 갔더니 자기들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하던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유럽을 다녀봤는데 다 자기들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 벨지움에 갔더니 자기들이 하트 오브 유럽이라고 그러고, 체코에 갔더니 프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센터 오브 유럽, 슬로바키아 갔더니 자기들이 또 센터 오브 유럽이라고 하더라고. 비엔나에 갔더니 거기도 자기들이 센터 오브 유럽이라고 하던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같더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본을 놓고 보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봐봐.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잖아.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잖아.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왜냐하면 유럽은 저 끝에 보이거든. 그러면 헝가리인들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까? 헝가리인들은 자기 나라를 센터 오브 유럽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해? 궁금하지? 헝가리인들은 헝가리를 유럽의 배꼽이라 그래. 뭐라고? 배꼽은 가운데 있잖아. 재미있는 것은 배꼽이 분지처럼 이렇게 움퍽 파여 있다는 거야. 나는 배꼽이 목욕탕처럼 생긴 것 같은데. 목욕탕처럼 생기기도 했지. 헝가리인들이 헝가리를 유럽의 배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헝가리가 유럽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헝가리가 분지처럼 목욕탕처럼 움푹 파인 그런 저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헝가리는 지도상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층이야. 저층이야. 그래서 헝가리를 옛날부터 카르파티아 분지라고 불렀어. 동쪽으로 가면 루마니아의 트랜실베니아 산맥이 있고, 또 동북쪽으로 가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타트라 산맥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알프스 산맥이 있어.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슬로베니아 쪽에는 율리안 알프스가 있고, 크로아티아 쪽으로 가면 디나르 산맥이 있어.
헝가리는 사방으로 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지. 그래서 마치 분지처럼 움푹 파였어. 마치 배꼽처럼 움푹 파인 나라가 바로 헝가리야. 그래서 헝가리에는 온천이 많지. 온천 천국이야. 전국적으로 한 1000여 개의 온천샘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헝가리인들이 말할 때 헝가리를 유럽의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중심이면서 분지처럼 푹 파인 저층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재밌다. 정말 이름 잘 붙였다. 아, 그렇지. 똑똑한 민족 같아. 지정학적인 얘기를 하느라 조금 얘기가 빗나갔네. 그러면 헝가리 한국 제조 기업들이 들어온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라면 인프라라고 생각해. 아무리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을지라도 인프라가 안 좋으면 제조 공장을 짓기에는 너무 안 좋거든. 인프라가 뭐야? 인프라는 영어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임말인데 요즘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회 기반 시설을 인프라라고 해. 예를 들면 대형 마켓을 지으려면 그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트럭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그 트럭들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 돼야 되겠지. 또 그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에 전기 시설과 전화 시설, 또 인터넷 시설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되겠지. 또 손님들이 와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그런 은행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프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헝가리는 이런 제조업을 위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 고속도로도 참 잘 돼 있거든.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세 번째 이유라면 나는 노동임금이라고 생각해. 노동임금이 올라가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거든. 제조업체들에게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업을 세우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노동력이 싼 후진국으로 많이 가서 공장을 지어. 그래서 아시아에도 보면 동남아시아, 중국이 다 제조 공장 지대라고 볼 수 있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거든. 요즘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을 접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 왜냐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적자를 많이 보나 봐. 이윤 없이는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은 헝가리가 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초기 공산권이 무너지고 개방할 때는 정말 임금이 쌌었어.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서유럽에 비하면 생산 노동 임금이 반도 안 돼. 네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 네 번째가 뭐냐고 한다면 노동의 질이라고 나는 생각해. 노동의 질이 안 좋으면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 헝가리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아주 손이 아주 섬세해. 그래서 화학 분석이 아주 뛰어난 나라가 바로 헝가리야. 15개 노벨상을 받았잖아. 그것도 아마 그런 섬세함이 기여했을 거야. 지금은 헝가리도 노동 임금이 많이 뛰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나가거나 하지 않고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투자를 더욱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헝가리의 노동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헝가리인들은 성실하고 또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현대중공업 연구소까지 있어. 그래서 요즘은 그 제조 기업들이 직원 한 명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 다섯 번째 이유도 있을까? 다섯 번째 이유를 생각해낸다면 헝가리에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헝가리에 있는 외국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독일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이 헝가리에 있어.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 회사인 오펠 공장이 있고 아우디 공장이 여기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BMW 자동차 공장이 헝가리 데브리첸 쪽에 세워질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시아 기업으로는 일본 수즈키 자동차 공장이 헝가리에 있어. 그리고 주변 나라에는 바로 옆 나라에 한국 기아 자동차가 있고 바로 옆에 체코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지. 그래서 헝가리에는 엄청 큰 한국 타이어 공장도 있고 또 자동차 전기 배터리 회사들이 쑥쑥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곧바로 여기서 유럽을 선도하는 자동차 공장에다가 전기 배터리와 한국 타이어들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업가들이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했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면 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에 공장을 지었다면 당장의 임금은 쌀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야.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이지. 가능한 같은 민주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친밀한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안전하고 좋지 않겠어? 그치. 헝가리는 민주국가니까 괜찮겠네. 그렇지. 헝가리도 한때는 공산국가였어. 지금은 민주국가고 EU 연합 멤버이기도 하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민주주의 국가와 하나가 된 통일이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야. 헝가리는 한국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 동유럽에서 헝가리처럼 한국과 친한 나라는 아마 없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면 같은 중부 유럽이지만 체코나 슬로바키아는 슬라브족이잖아.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도 슬라브족이고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고 루마니아는 라틴족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정교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발칸반도에 있는 정교권하고 더 친밀함을 느낄 거야. 근데 헝가리는 어느 곳도 끼어 있지 않아. 물론 종교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하고 친하긴 하지만 헝가리는 민족의 뿌리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야. 유럽의 아시아라고 부르지. 그런데 언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친척 관계에 있거든. 우리와 같은 언어 뿌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언어의 조상이 같아. 헝가리는 우리 민족의 일부 구성원인 흉노족, 훈족이 세운 나라야. 그 훈족이 100년을 이 땅의 주인이었었거든. 몽골이 헝가리를 점령할 때도 그때 우리가 몽고와 같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장수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 내가 처음에 헝가리에 와서 헝가리 언어를 공부할 때 개인 선생 이름이 박모니카였다. 나 속으로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의 그 박혁거세가 생각나더라고. 한국에는 박씨가 많지. 헝가리 역사 교수님의 말에 하면 아주 오리지널 헝가리인들 엉덩이에는 우리처럼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대. 어쨌든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아주 친밀함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없어. 친아시아적이고 친한국적인 나라지. 이런 이유 때문에도 헝가리는 전략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헝가리에는 한국은행, KDB 은행이 있잖아. 너도 봤어? 아니? KDB 은행 몰라? 응. 한국은행으로서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은행이 바로 헝가리에 있는 거야. KDB 은행이야. 물론 과거에는 대우은행이었어. 이처럼 헝가리는 한국인들에게는 친밀한 국가라고 볼 수 있지. 이제는 헝가리가 대한민국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중요한 나라가 돼버린 거네. 그런 셈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헝가리에게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닐까? 맞는 말이야. 전기 자율 자동차에게 필요한 핵심, 그게 전기 배터리잖아. 그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 타이어 공장이 헝가리에 있다는 것은 헝가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생산 기지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팔아도 되는데 꼭 유럽에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기술도 노출될 텐데.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또 전기 배터리를 판매를 하려면 한국에서 생산해서는 경쟁력에서 밀리게 돼.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유럽 내에서 만든 거 아니면 어마어마한 관세를 적용을 하거든. 그 관세 장벽을 뛰어넘고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건 100% 패배해.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까지 가져오는데 델리버리 시간, 운송 시간, 그리고 납기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메이드 인 유럽 제품으로 유럽에 판매를 하면 관세 장벽도 없어지고 또 가깝기 때문에 바로바로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싸고 노동력도 좋고 또 지정학적 위치도 좋고 뭐 그런 데를 선택하겠지. 바로 그곳이 바로 헝가리야. 아빠와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어때? 그래. 나도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딱 한 가지 너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면 될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돼. 조금 잘 나간다고 직원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 나쁜 소문일수록 엄청 빠르게 전파돼. 더욱 겸손히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윈윈하면서 가야 돼. 우리는 사실 민간 외교관들이잖아. 우리는 삶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헝가리인들을 늘 존중하고 그들을 배우면서 겸손해야 돼. 그것이 좋은 한국인의 향기야. 헝가리인들에게는 나의 이미지가 곧 한국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를 보면 한국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헝가리인들에게는. 우리는 한국의 향기들이야. 알았어. 그건 나도 알아.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래. 다음 영상에서는 동유럽에는 어떤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빠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어스톡. 시어스톡.